반갑습니다. 2024학년도 9월 고2 학평 독서 지문을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20번에서 24번 지문인데요. 언어 철학에 관한 지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문을 좀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전통적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 중에 전통적 철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전통적, 여기서 좀 체크를 해둘게요.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된 인식이 바로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인식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부분이죠. 즉, 인간이 대상에 대해 가진 생각과 느낌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인식이다. 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전통적 철학자들은 이렇게 언어의 의미가 인간의 의식에 내재된 생각과 느낌. 자, 이 생각과 느낌이 바로 뭐다? 요 앞에서 나왔던 요 인식과 같은 말이겠죠? 자, 그 생각과 느낌에 기반한다고 보는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전통적 철학자들이 가지는 이런 관점을 의미 내재주의라고 하네요. 자,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는 대상에 대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식의 일부를 언어의 의미로 제시한다라고 하면서 예를 한 개 들어줍니다. 자, 우리는 레몬에 대해, 자, 이 레몬이 대상이 되겠죠? 대해 노란색의 둥근 열매 또는 신맛이 나는 과일 같이 설명을 하는데, 레몬이란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그 레몬 그 자체를 우리는 지시체라고 하고요. 지시체에 대한 인식을 기술한 설명, 즉 노란색의 둥근 열매, 자, 이러한 설명을 기술구라고 합니다. 라고 하네요. 자, 의미 내재주의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기술구에 의해 결정되고, 그러니까 언어의 의미는 지금 기술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의미를 안다는 것은 곧 기술구를 아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앞에서 보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하는 건 뭐였습니까? 그죠? 앞에서 인간의 인식, 즉 생각과 느낌이죠. 그러면 이 인식 또는 생각과 느낌을 우리는 다른 말로 또 기술구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됐죠? 이게 전통적 철학자들이 말한 의미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거를 좀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의미 내재주의, 전통 철학자들이 말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이 언어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 구성되는 부분이 바로 기술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나, 자, 지금 역접의 표시를 사용해줬죠. 자, 우리 역접 쪽 전환의 표지를 사용했는데, 전환의 표지를 사용하면 항상 당연히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은 중요한 구절이 될 겁니다. 분석 철학자 퍼트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첫 번째 단락에서 전통 철학자 또는 의미 내재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그러나 분석 철학자라고 한다면 이 퍼트넘은 바로 이 의미 내재주의랑 즉 전통 철학자랑 대립되는 쌍이 되겠죠. 우리 이런 거를 여기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미리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런 식으로 이 대립상을 이루면서 두 대상이 대립상을 이루면서 그 비교해 나가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거, 이런 거를 이항대립 구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항대립 구조가 만들어지는 지문이 있으면, 물론 거의 독서 지문은 이런 지문이 엄청 많습니다. 또 삼항대립을 이루기도 하고요. 자, 항상 이 이항대립 구조를 이루는 지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하면서 정리를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계속 볼까요? 자, 기술구가 결정하는 의미가, 기술구가 의미를 결정한다. 이거 누구의 관점입니까? 그죠? 우리 전통 철학자들, 즉 의미 내재주의. 자, 그러한 의미가 객관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내재주의를 비판한 거죠. 이거는 객관적이지 않다. 다른 말로 이 의미 내재주의가 가지는 이 주관성에 대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자, 의미는 우리를 둘러싼 객관적인 외부 세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관점에서
의미 내 외재주의를 주장하였다. 아, 그럼 퍼트넘, 분석 철학자 퍼트넘은 바로 의미 외재주의겠구나. 자, 그러면서 의미가 결정되는 것은 바로 외부 세계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자, 이 생각이나 느낌,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였죠? 이게 인식 또는 요거를 서술한 거를 우리는 기술구가 되겠죠. 가 아니라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으로서의 지시체, 그죠?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결정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시체 그 자체가 의미를 구성한다, 의미를 결정한다. 이게 바로 의미 외재주의가 됩니다. 자, 이거를 논증하고자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을 제시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이제 사고 실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자, 이 사고 실험은 지구와 모든 것이 똑같다고 인식되는 쌍둥이 지구가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자. 가정으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어떤 가정을 제시하는 거 일종의 예시랑 같습니다. 예시의 일종으로 보면 되겠죠. 그냥 예를 들어보자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를 든 부분은 좀 가볍게 읽으면서 넘어가도 되겠죠. 자, 그 전에 또 정리된 거를 좀 보면,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볼 수 있습니다. 의미 외재주의, 퍼트넘은 언어의 의미는 어디에? 지시체, 그 대상 자체에 있다 라고 봤습니다. 자, 다시 세 번째 세 번째 단락으로 가봅시다. 자, 우리 사고 실험 한번 볼까요? 자, 화학이 고도로 발전하기 전에 두 지구에서 이게 쌍둥이 지구입니다. 뭐 예를 들면 지구 1, 지구 2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두 물이라고 부르는 무생무치 액체가 있어 사람들은 물을 마시고 수영이나 목욕 등 동일한 용도로 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한 가진 생각과 느낌, 즉 인식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의미 내재주의에 의하면 두 지구에 있는 물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동일한 대상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전환의 표가 나왔네요. 자, 뒤에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화학식이 H2O인 지구의 물과는 달리 예를 들면 지구 1의 물은 화학식이 H2O인데 쌍둥이 지구 지구 2는 에서 불리는 물은 화학식이 XYZ인 물질이라고 밝혀졌다면 물에 대해 사람들이 제시하는 기술구는 동일할 수 있지만 물에 대한 어떤 인식, 즉 생각이나 느낌은 동일할 수 있지만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죠. 다른 물인 거죠. 화학식이 다르니까,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 자, 퍼트넘은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이 동일해도, 즉 인식이 동일해도, 기술구가 동일해도 대상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대상 우리 이렇게 지시체가 되겠죠. 지시체 자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어 의미는 인간의 인식이 아닌 즉 의미 내재주의가 아닌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고 합니다. 즉 지시체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쌍둥이 지구 사고 실험이었습니다. 자, 계속 쭉 읽어 나갈게요. 자, 퍼트넘은 한 단어의 의미는 관습적 사고가 아닌 단어가 지시하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실제적 본성, 요거는 한마디로 그 대상이 가진, 즉 지시체가 가진 본성이 되겠죠. 그죠? 우리 요 앞에서 화학 실험에서는 이 부분, 이런 화학식, 이런 것들이 실제적 본성이 되겠죠. 자, 실제적 본성은 대상 속에 숨겨진 본질적 구조로, 본질적 구조 이꼴 그죠? 실질적 본성 같은 말이 되겠죠.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 말은 본질적 구조 또는 실제적 대상이 가진 실제적 본성은 이미 존재합니다. 맞죠? 그 대상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과학적 발견을 통해 알려진 겁니다. 맞죠? 자, 예를 들어, 자, 이제 또 예시가 나오겠네요. 어떤 금속이 노랗고 반짝이는 속성을 지닌다 해도 실제적 본성이 금으로 밝혀져야 그냥 화학식이 금이야만 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밝히는 거는 바로 어떤 과학적 발견이 되겠죠.
그죠? 자, 그는 물, 금, 알루미늄과 같이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인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의미는 외부 세계의 대상이 가지는 실제적 본성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했다. 즉 의미 외재주의, 의미 외재주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궁금증, 의문점이 들 수 있겠죠. 어떤 의문점? 자연종 명사를 근거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대상은 어떻게 할까? 자, 이런 의문이 들겠죠. 이게 나중에 뒤에 23번 문제, 그죠? 23번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상상의 대상은 그 실제적 어떤 뭐랄까 자연에서 발견되는 대상이 아닌데, 그죠? 외부 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죠? 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은, 자, 일반인 같은 경우는 금의 실제적 본성을 잘 아는 감별사나 금의 원소를 밝힐 수 있는 과학자 등과 같은 전문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종의 예시죠. 바로 뭐에 대한, 그죠? 전문가에 대한 예시죠. 그러니까 감별사나 과학자 등이 전문가입니다. 안내에 의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문가의 안내에 의존해서 일반인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지. 즉 금을 구별하는 일은 소수의 전문가들이 담당하고 일반인들은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관계를 퍼트넘은 언어 공동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언어적 협업 또는 언어적 노동 분업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전문가가 그 실제적 본성을 구별하고 또는 파악을 하고 그 파악하고 난 뒤에 일반인들은 그거를 이제 언어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언어적 노동 분업이다. 자, 이렇게 부른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겁니다. 이 외부 세계에 있는 대상은 그 대상 자체가 이 실제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실제적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실제적 본성이 곧 뭐를 의미를 구성한다고 했으니까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숨겨져 있어서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죠. 자, 그러한 과학적 발견은 누가? 전문가가 하는 거지. 자, 전문가가 이거를 발견하고 나면 실제적 본성을 일반인들이 이제 실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이런 관계.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구조를 이제 퍼트넘은 언어적 노동 분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러한 퍼트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비판적 시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뒤에죠. 자, 언어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관점은 의미 내재주의죠. 전통적 과학자들, 철학자들 내재주의와 달리 그의 주장은 대상을 기반으로 한 객관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 퍼트넘의 어떤 그죠? 퍼트넘의 주장에 대한 의의로 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문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쭉 볼 건데 우리 지문을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이 정도 됩니다. 그죠? 한번 쭉 읽어보면 뭐 크게 지문이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과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20번 문제부터 문제 자체는 좀 쉽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냈는데 뭐 쉽기 때문에 우리 정답 위주로 한번 살펴봅시다. 의미 내재주의와 퍼트넘 모두 개인이 부여한 의미의 주관성이 중요하다. 자, 퍼트넘은 이 주관성을 비판했죠. 그러니까 퍼트넘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1번. 자, 기억은 이제 사고 실험에서 두 지구의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라는 결론. 자,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에 대한 생각과 느낌, 다른 말로 뭐였죠? 인식은 이 두 물이 같죠. 지구 1의 물 1이나 물 2, 이 대상에 대한 생각과 느낌은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대상의 본질적 속성은 맞죠? 본질적 속성은 실제적 본성은 달랐던 거죠. 맞지? 얘는 H2O인데 얘는 XYZ.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지구의 사람들이 물에 대해 가진 인식이 같더라도 두 지구의 물은 서로 다른 지시체이기 때문이다. 즉 H2O, XYZ 이렇게 다른 지시체이다. 요 말인 거죠. 그래서 물의 의미는 같지 않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22번. 자, A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이는 반응인데, 자, 몰리브데넘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얘는 알루미늄과 속성 및 용도가 매우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느낌이 비슷하겠죠. 즉 인식은 유사하겠죠. 자, 그러나 몰리브데넘의 원소 기호는 MO, 알루미늄은 AL, 맞죠? 이렇게 서로 다르죠. 뭐지? 둘의 실제적 본성은 다릅니다. 그냥 다른 물질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전문가들이 테스트를 통해서 구별합니다. 일반인들은 할 수 없습니다. 자,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정답인 4번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연 상태에 있던 몰리브데넘과 알루미늄이 발견되면 두 금속의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공동체의 협업이 필요하겠군 이라고 했는데, 두 금속의 의미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대상의 의미는 실제적 본성에 따르는데 이 대상은 그 자체로 실제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되어 있는 거를 전문가가 과학적으로 발견을 한 거지. 그래서 의미를 결정하기 위해 협업이 아니고, 이게 그 발견이 되고 나면 그 의미를 사용하는 게 일반인들이 사용함으로써 협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발견하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이게 협업 관계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 자, 보기의 관점에서 퍼트럼의 주장을 비판하라고 있습니다. 자, 보기 볼까요? 외부 세계를 구성하는 어떤 대상이 이 대상 자체가 언어의 의미를 결정한다면 이게 퍼트럼의 주장이죠. 자, 레몬이란 대상, 이게 지시체가 될 겁니다. 자, 그 단어의 의미를 결정한다. 지시체가 의미를 결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요 관점에 의하면. 자, 그러나 도깨비와 같은 외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즉 상상의 대상, 앞에 선생님이 잠시 얘기했던 상상의 대상, 도깨비 아니면 뭐 용, 뭐 신, 뭐 이런 것들, 맞죠? 이런 것들의 단어는 그 의미가 없냐? 그 의미는 분명히 지니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버트럼의 주장을 비판할 겁니다. 자, 역시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정답으로 갈게요. 외부 세계가 의미 결정에 필수적이라면, 버트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간의 상상으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의미는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한계점이고, 이게 버트럼의 주장에 대한 비판인 거죠. 맞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도깨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24번 어휘 문제인데, 자, 이런 어휘 문제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맞죠? 어휘 문제 풀 때 지닌다, 요 단어의 이 단어의 어떤 문맥적 의미가 같은 거를 찾는 건데, 자, 이런 거 찾을 때 지닌다만 보고 찾는 게 아니고 뭐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속성을이라는 목적어를 가지고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이 지니다의 목적어를 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 보는 겁니다. 자, 그었을 때 이 속성이랑 가장 유사한 걸 찾는 거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성품. 그래서 답이 1번이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다른 모습, 목걸이, 책임, 추억. 물론 여기서 뭐 책임이라든가 추억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다 추상적인 단어는 맞지만 그 안에서도, 맞죠? 그 안에서도 이 속성과 가장 유사한 거는 성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휘 문제를 찾아 나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자, 철학 지문을 한번 봤는데, 자, 이 지문은 뭐 정답률도 높고 어렵지 않은 내용이 자체가 어렵지 않은 지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했습니다.